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블로그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출의 기본적인 이해와 마케팅 전략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해결책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했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블로그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 즉 정상적으로 내 글이 네이버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45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보통 매달 12일과 27일 날 등급, 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되고요.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다양하지만요. 최신에 쓴 글이 잘 노출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제가 인게이지먼트라고 적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웃 혹은 재방문율 혹은 체류 시간이 인게이지먼트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고객들이 내 블로그 글을 보고 다른 글도 보고 다른 글도 보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요. 뭐 더 바라면 이웃까지 추가가 되면 이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다. 즉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라는 게 네이버의 정책입니다. 또 하나 상업적 블로그 혹은 컨텐츠의 질이 낮은 블로그는요. 저품질이라는 페널티가 존재해서 검색 영역에서 아예 빼버리는데요. 혹시 내 글이 별로 좋지 않나? 혹은 내 글이 너무 상업적이라 사람들이 짧게 읽고 가버리나? 라는 걸 알려면요. 블로그 통계 중에요. 방문자 수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페이지 뷰의 숫자가 비슷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100명인데 페이지 뷰가 101, 102 이러면요. 거의 한 명이 들어와서 한 페이지 보고 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컨텐츠의 질이 별로 안 좋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페이지 뷰를 많이 늘리는 게 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 유사문서라는 게 존재해서요. 블로그, 카페, 뉴스, 웹 같은 경우는 오로지 원본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등급이 존재합니다. 초급 블로그, 중급, 고급 이렇게 등급이 존재하고요. 올라가면 갈수록 비교적 노출이 잘 되는데요. 과거에는요.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잘 키우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별로 인기가 없어집니다. 제가 또 블로그 강의도 하는데요. 2013년까지는요. 어떻게 블로그를 잘 키우고 이런 강의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강의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케팅 초보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블로그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노출이 정상적으로 되는 이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45일간 이제 그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사듯이 최적화된 블로그를 사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적화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이 45일간의 이 최적화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걸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뭐 젊은 분이나 혹은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최적화를 하고 최적화가 되면 중간에 브로커가 이걸 판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공장 대량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를 만드는 이런 것도 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했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제가 여기서 정확한 가격을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현재 이 최저가 블로그를 구매할 때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만 내셔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통 요즘 최적화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현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글을 써서 블로그 1위로 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메인 키워드는요. 거의 노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런 법칙을 따릅니다. 최적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나를 하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7위나 8위에 노출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2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클릭 작업을 해줍니다. 보통 광고 대행업체에서
IP를 바꿔가면서 이 포스팅을 클릭을 하면서 7위에 있던 블로그가 다양한 클릭을 받게 되면 6위, 5위, 4위, 3위, 2위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상위 노출 작업의 패턴이고요.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정확하게는 5월부터 네이버 블로그 영역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마케팅이 사실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일단은 글을 막 보내고요. 노출됐다 하다가 노출이 떨어졌다 이러면 또 글 막 쓰고요. 이런 게 좀 안타깝지만 현재 지금 블로그 영역의 좀 마케팅 현실입니다. 또 하나, 남을 죽이는 블로그. 이거는 제가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공격, 유사문서 공격,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공격들. 이 공격들. 그래서 남의 블로그를 죽입니다. 이게 왜 유행이 됐냐면요. 옛날에는요. 내가 3위에 있는데 1위에 가려고 하면 드는 비용이 예를 들면 7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남의 블로그를 죽이는 그 비용은요.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블로그를 죽이면 7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40만 원 투자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이거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네 라고 눈치채게끔 공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 1공격, 유사문서 공격, 알려지지 않는 공격들이 있는데요. 특히 단가가 비싼 병원, 웨딩, 보험 등등의 영역에서는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거나 네이버의 지금 현실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특히 이 상위 노출 작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블로그를 사서 노출시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이게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오랫동안 길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일회용품처럼 쓰다가 저품질 되면 버리고 또 사서 쓰고 버리고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블로그에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충 쓰고 상위 노출 시켰다가 또 떨어지면 또 대충 쓰고 상위 노출 시키고 이게 핵심이고요. 기존의 컨텐츠를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고 작성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유사문서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를 최적화시키는 과정들은요.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에 좀 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네이버 블로그에 특히 메인 키워드에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은 대부분 제가 영혼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성이 들지 않고요. 그냥 대충 쓴 컨텐츠들이 많습니다.